택시기사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만취한 상태였는데 왜 먼 길을 돌아가냐며 택시기사를 폭행했는데 그 폭행이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화면을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진천군 광해원면 도로에서 이 택시 운전사 옆에 승객이 타게 됩니다. 택시기사가 어디론가 지금 다급하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탄 승객이 갑자기 지금 핸들을 잡는 거죠. 아유, 이거 주행 중에 핸들 잡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서 주먹이 택시기사의 얼굴로, 앞면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한 차례 때린 게 아니라 지금 수차례 계속해서 바로 옆에서 저지 못하게 한 팔을 잡고 그리고 머리를 잡고서도 계속해서 주먹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폭행이 수분간 계속됐다는 겁니다. 급기야 차를 세우니까 옆에 있던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시민들이 와서 폭행을 하지 못하게 팔을 잡고 경찰에 신고하는 대목까지 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폭행되는데 이 택시기사 얼마나 억울하고 아팠을까요? 지금 뭐 저항도 한번 못하고 무기력하게 폭행에 당했고 신고했던 시민이 와서 주먹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른 시민이 와서. 자, 그리고 이윽고 경찰이 와서 이 사람을 검거했는데 만취 상태였던 겁니다. 이 사건의 전말도 함께 보시죠. 왜 때렸을까가 제일 중요한데 청주로 가는 방향이 아니다 라면서 58세의 승객이 65세의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합니다. 갑자기 폭행했어요. 갑자기. 폭행의 전조나 징후도 없었고 마구 폭행했어요. 도로에 차 세운 후에도 6분 동안 20차례 주먹을 휘두르면서 폭행을 했습니다. 결국 시민 신고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건데 이 사건 백진영님이 자세히 취재하셨는데 아니 기사분 때리는 거 얼마 전에는 새파랗게 어린 30대 승객이 동전을 또 택시기사에게 집어 던져가지고 전 국민적인 그렇습니다. 공분이 일었는데 이번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네, 지금 충북 진천경찰서 행사팀에서 이 사건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이 사건이 발단하게 된 경위가 뭐냐면 축구 동호회장하고 술입니다. 축구 동호회장하고 네, 술. 24일이 몇 월이죠? 일요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음성 진천 쪽에 이제 회사에 다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분이 주말에 그 축구 동호회 직원들하고 축구를 하러 축구장에 갔다가 이분은 축구를 하지 않고 술만 계속 마셨다라고 해요. 이 조기 축구 가면은 네. 꼭 축구 안 하고 그렇습니다. 술만 드시는 분들이 꼭 네. 계세요. 저도 조기 축구에 회장도 하고 했습니다만. 축구인들은 또 이런 거 네. 용납 못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청주가 집입니다. 이분 예. 집인데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왜 돌아가느냐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그 택시 기사를 저렇게 폭행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택시 기사는 입원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 일요일 날 축구 동호회 회원들하고 참 축구를 하고 즐겁게 지내는 그런 날인데 공은 차지 않고 와가지고 주먹으로 이제 결국 그 택시 기사를 때렸는데 연간 보면요. 예. 공무집행 방해 사범이 경찰청 통계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연간 15,000건입니다. 상당히 많군요. 예, 15,000건의 공무집행 방해 사범이 대체로 이게 90% 이상이 경찰관 상대로 주치 폭력이 70% 이상입니다. 1,000명이면 700명이 주치로 폭력을 행사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 현장에 이제 강해원 파출소 이게 45세 된 경찰관이 출동을 합니다. 2명이. 그러니까 넌 또 뭐야 하고 도로변을 세우는데 박치기를 해버려요. 경찰관에게 네, 박치기를. 세계적 레슬러 김일 선수 박치기왕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박치기를. 예, 그냥 경찰관을 박치기를 해가지고 이 경찰관이 이제 현장에서 박치기 당하고 쓰러져서 어허.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공무집행 방해 치사 우리 이제 노영희 변호사 계시지만 공무집행 방해하고 공무집행 방해 치사는 굉장히 많이 틀려요. 예. 그래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아유 시골에서 술 먹고 그랬는데 뭘 진단서를 제출해요 안 할래요 하고 이 경찰관이 굉장히 충청도 양반이 인정스러운 겁니다. 충청도가 원래 예. 사실 좀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참 감동을 먹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아쉬운 건 좀 중한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다행히 이분이 아마 공무집행 방해 전력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서 아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긴 하더라도 정말 58세나 됐기 때문에 좀 인정적인 그런 측면을 좀 아량을 베푼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좋은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두 분 다 충청도라 노영희 변호사님. 뭔 일이 있으면 좀 우리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네. 하면 그냥 저희 부모님 거예요. 냅둬요. 그러니까요. 냅둬요. 네. 냅뒀는데. 냅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백기종 팀장님은 공무집행 방해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택시 운전기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에도 나가서 운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운전하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을 저렇게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를 해가지고 때린다? 게다가 그 사람이 차를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6분 동안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는 거는 저는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그냥 뭐 봐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또 경찰 공무원을 때린 것하고 일반 택시기사를 때린 것하고 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이 운전자가 대낮에 사람을 태웠잖아요. 예. 대낮에 사람을 태웠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만취했을 거라고 사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상치 못하죠. 그런데 축구하러 간다고 축구 모임 가가지고 술 퍼마시고 저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저런 식으로 했을 때는 나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치기 때문에 이게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5년 이하 징역이지만 상해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년까지입니다. 이분은 정말 용서해주지 마시고 예. 특히 저는 저 장면에 보면 택시기사의 부인이나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택시 예. 운전하시는 분도 속상하겠지만 가족들이 저걸 보면은 가서 돈 벌어오세요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봐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봐줘서 안 된다. 그래서 공무원 그 분도 예. 경찰 분도 물론 착하신 분이고 충청도 분이라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같이 이분에 대해서 기소 의견 내주세요.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경찰관도 이번에 박치기 당한 분 있잖아요. 같이 그럼요. 또 같이 하셔야 됩니다. 공무집행 방해 치상? 네. 해야죠. 치상이 치상으로 좀 엄벌 양형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처벌할 건 또 처벌해야지. 근데 그게 예. 치상일까요? 상해 아닌가요? 상해다. 예, 치상은 과실범이거든요. 저는 과실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반드시 경찰관도 이 부분 짚고 넘어가. 당연하죠. 예. 저희 부모님도 낮에는 또 냅두였다가 밤에는? 근데 밤에 아니 근데 그때 왜 그랬어? 또 이렇게 그치. 하거든요.